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시사진단입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특별법에 따라서 토지 비축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토지 비축 제도는 바람직한 공영 개발을 위해서 제주도가 땅을 사들여 갖고 있다가 개발 사업자에게 장기 임대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정이 장기 임대 원칙을 깨고 두 군데 개발 사업자에게 대규모 비축 토지를 매각하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토지 비축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네 분 모셨습니다. 김희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태민 바른정당 제주도의회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주자치도는 지난 7월 26일 토지비축위원회를 열고 비축하고 있던 토지를 사업자 측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이승찬 국장께서 비축 토지 매각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도에서는 지난 7월 26일 날 그 토지비축위원회를 개최해서 전체 위원 11명 중에 9분의 위원님이 참석을 해서 제주 그린 에코 힐링 복합단지 조성 사업과 애월 국제문화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조건부로 8필지 한 39만 2천 평방미터의 비축 토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제주 그린 에코 힐링 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제1교포 투자자가 2013년부터 애월립 상가리 소재의 사유지를 포함한 한 36만 평방미터의 상가리 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 부지가 민선 6기 도정이 출범하면서 중산간 지역 보호를 위해 설정한 가이드라인의 저촉됨에 따라서 기존 상가리 관광지 조성 사업은 포기하고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애월로 엄리 소재 비축 토지 매각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이 도에서 유치한 사업이고 또한 그 도정 방침의 홍커자 사업자가 사업 부지를 변경하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선의 투자자 보호와 행정의 일관성 유지 등 차원에서 애월읍 애엄리 소재 비축토지 4필지 28만여 평방미터를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국내 기업에서 2012년도에 JDC 부지를 매입하고 JD 비축토지를 포함해서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비축토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포기를 하고 일부 그 공모 사업에 해당되는 비축토지의 일부 면적만 매각을 하기로 결정이 돼서 4필지 한 11만 2천여 평방미터를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비축 토지 매각이 이제 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결정이 됐다는데 그 조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좀 전에 우리 이승찬 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그린에코 힐링 복합단지와 애월 국제문화 복합단지 두 개를 이렇게 매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 건이 그 전에 작년에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이 매입하고 다시 부지를 제공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선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제공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위원회 심의위원회 가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제 먹튀 논란도 있었고 또 그동안 또 이제 이 사업에 부지를 제공해주고 토지 비축된 토지를 제공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5년간 환매 특약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제공을 해주고 난 후에 사실 먹튀 논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심의 과정에서는 5년 동안에 그 개발 용지가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사업 승인이 받지 않으면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4년의 설정 기간을 두고 4년의 환매 특약을 설치해서 계약을 하라. 그렇게 해서 그동안 4년 동안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으면 다시 환매하는 걸로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먹튀도 방지하고 또 도민들께서도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사업자의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불치시킴으로 인해서 또 도민사회에 고용 창출이나 또 경제적 이익을 갖다 주는 것이 우리 비축토지의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에서 4년 환매 특약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사업장 모두 4년 이내에 개발 사업 승인을 받아라 이런 조건이죠. 네네. 그런데 이런 비축 토지 매각 결정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문상빈 대표님 어떻습니까? 예.
제주특별법에는 그 토지 취득과 처분에 관련된 그 어떤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 2개가 있는데요. 일단 그 개발 목적으로 그 민간 사업자나 JDC,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직접 제주도 내의 그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그 제한적 토지 수용권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이 비축 토지 제도 문제인데, 행정이 나서서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 용도로 팔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다시 매각할 수 있는 제도가 이 토지 비축 제도인데, 행정이 일종의 그 부동산 중개소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환경 보존용으로 뭐 토지 비축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데, 그럼 이런 마당에 대규모 공유지를 이런 개발 사업자에게 매각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시민단체의 한 일원으로서 굉장히 강력한 유감을 좀 표하고요. 더군다나 해당 토지가 산록도로와 바로 인접한 아주 경관이 뛰어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감안할 때 매각 결정은 좀 잘못된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고태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늘 이 투자의 취하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비축 토지 매각도 이 업무가 7월 26일 이게 심의가 됐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우리 기획정책실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심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급하게 한 건지 아니면 늦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원칙이 좀 훼손되고 있다 생각을 했어요. 이 깊이 내려다보면 뭐냐면은 이 그린 에코일, 그러니까 그 상가 이 유원지도 2010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그 개발 진흥지구로. 그럼 지금 7년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난 2015년도 8월 달에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뭐 했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부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것을 행정이 빨리 의사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기업들은 일로절로 뛰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도, 이 결정 과정도 이게 어떤 그 행정이 의사결정이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이결기관인 심의위원회까지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지 할 수 없지만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견도 물어봐야 되거든요. 관광사업을 유치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업을 유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갔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이 이제 절차적 어떤 민주성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행정 독주라는 얘기도 들을 수가 있네요. 그렇다고 보면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 비축제는 알다시피 도정이 미래에 쓸 용도로 해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공유지 형태로 지금 소유를 하는 거 아닙니까? 도가. 그래서 개발 수요자에게 땅을 되팔거나 또는 장기 임대해 주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지금 흔들린다는 의견이 이제 많습니다. 이승찬 국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희들 민선 6기 도정이 출범해서 2014년도에 사실 비축 토지에 대해서 매각보다는 장기 임대를 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발표를 한 바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현재 그 공유재산이나 그 공유산 법에 의하면은 이 비축 토지가 사실상 공유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공유재산에는 지금 연구시설물 축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축 토지를 제공하는 목적이 이제 관광지 개발 등 연구시설물을 축조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장기 임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에도 그 연구시설물의 축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특별법 6단계의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리고 드립니다. 비축 토지 현재 현황이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들 비축 토지는 지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2006년도 특별법이 제정되고 관련 조례가 제정돼서 2007년도부터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 14개에서 한 183필지에 154만 1000여 평방미터의 토지를 한 673억 원을 들여서 한 10여 년 동안 매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143필지에 154만 평방미터. 183필지가 됐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번에 두 사업체의 경우에 보면은 이 사업체들이 이미 갖고 있는 소유 토지보다도 훨씬 넓은 땅을 매각해 줬단 말이죠. 이 때문에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데 우리 문상빈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청봉 인베스트먼트의 경우에 그 애초에 그 상가리 관광 사업을 이제 진행을 했었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 사업이 철회됐었는데 그 사업 부지가 그 산록도로 위라는 이유 때문에 저희가 또 시민단체도 반대했던 이유는 그것만은 아니었고요. 또 뭐 산록도로 위 경과는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거고 뭐 산록도로 아래 경과는 지켜야 될 가치가 없는 이런 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청봉의 경우 이미 그 상가 관광지 조성사업 진행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약 108억 원인데 제주도가 120억 원에 매입을 해서 사업자가 그냥 앉아서 한 뭐 12억 원을 벌었다는 이런 비판도 있는데 지금 또 매각하려는 공유지가 애초에 상가리 추진했던 그 면적보다는 훨씬 많은 한 3만 평 가까이 더 늘어난 그 면적이거든요. 이렇게 이미 초과이익을 준 상태에서 다시 개발 사업을 하라고 동력까지 하면서 땅을 다시 공유지를 팔아야 될 이유가 저는 어디에 있는지 잘 조금 이해는 하기 어렵습니다. 고태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 도에서는 이번에 매각 결정을 하면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주형 공유유산 시스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공개 입찰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가고 있다. 저는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 청봉 인베스트먼트가 상가 목장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가이드라인 때문에 불가피하게 안 하겠다. 전 도지사 도정책의 의지를 천명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외에서 우리 가이드라인을 정하면서도 기존의 종전의 이제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부칙으로 정해 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청봉 인베스트먼트만 할 것이냐, 다른 사업자가 없느냐, 이것을 총괄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교환 부지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을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민들이 공감대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땅을 사면서 그것은 일반 지방비, 도비로 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팔 때는 비축토지를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환적인 입장이라면은 비축토지 특별회계로 양쪽 다 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해서 이거는 교환인지 아니면은 일방적인 매각과 매입인지 저는 이게 분간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네. 그 또 다른 지적 하나가 이 비축 토지와 관련해서 좀 매각은 지양하고 이제 장기 임대 원칙을 세운 그 도정이 방침하고 이제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김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2008년도에 제주특별법에 장기 임대 방식으로 근거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근거 마련이 돼 있는데 그 근거 마련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진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안에 아마 이 임대에 대해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제도 개선 사항으로 이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 임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그 과학기술단지라든가 또 투자진흥지구라든가 또 국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 방향이 어느 정도 설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민간 사업자의 개발 사업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활용 방안이나 구체적인 대안들이 전혀 이제 근거가 없어서 이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지속적인 요구 사항이었고 또 원희룡 도정이 2014년도에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임대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거에 대한 추가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임대 방식에 대해서 논의는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대단히 이제 토지 비축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토지들에 대해서 임대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이 지금 여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사업들은 그 상가리 관광지 같은 경우에 토지가 그때 가이드라인에 오버돼 가지고 중산간적 유지기니까 환경에 파괴돼서 지역민들에게 이 토지를 개발을 좀 불허하자 해서 도에서 사실 불허해버린 토지입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심의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 피해자를 양성하거나 아까 원칙을 중시하지 않는 제주도정이
그전에는 개발 허가를 해주겠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까지 갔는데 그 토지에 개발을 불허하겠다라고 해버리니까 그쪽에서도 법적 그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토지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매입하고 다시 제공해 준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준다 그러면은 심의위원회들의 깊은 고민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장기 임대 원칙은 세워놨는데 네네. 그것을 위한 어떤 제도적 방안은 아직까지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있죠. 그러니까 투자진흥지구라든지 예. 가이드라인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장기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허가가 나가고 그다음에 몇 년 이내에 사업을 추진하라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매입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제 대책이 그리 명확한 건 없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원희룡 도정이 임대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했고 사실 다른 지역도 뭐 이제 공공임대라든가 공공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다른 지역의 인천이나 경상남도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택의 아파트 같은데 임대주택을 할 때는 신탁회사에 제공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임대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지만 관광지 같은 경우에 토지비축지의 원래 목적이 투자를 원활하게 하거나 투자를 용이하게 해서 고용 창출을 발생시켜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 게 원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이 지금 없어서 말 못하겠는데요. 투자 용지, 그 다음에 환경 보존 용지, 그 다음에 곧잘 용지, 그 다음에 공공 용지 이렇게 세 군나 지어서 용지별로 투자 목적에 따른 비축 토지를 이렇게 제공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심의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지 자체가 투자 용지를 목적으로 매입한 용지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시민사회에서나 도민사회에서는 반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구분하기 정확하게 짓자. 투자 용지, 환경보존 용지, 곧자갈 용지, 공공 용지 이렇게 구분지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제안한 내용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 장기 임대 원칙을 앞으로 제도화시켜야 된다는 네네.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 비축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는 이 제도가 과연 난개발을 막겠다는 건지 또는 역으로 부추기는 건지 난개발을 부추기는 건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문상빈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현행 특별법상 그 개발용과 이제 공공용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까 이제 김 의원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용도 그러니까 목적에 설정이 돼 있는 거는 이제 개발 용도가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하는데 사실 개발 용도가 아닌 그러니까 공공이 그러니까 행정이 나서서 개발 용도의 땅을 굳이 사업자에게 중개해줄 이유가 이제 있냐는 그런 저희가 비판적인 문제들인데요. 그런 개발 용도는 뭐 사업자가 민간 사업자 얼마든지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어떤 여건이 돼 있는 상태이고 굳이 도정이 나서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뭐 그 처리할 이유는 없다 보고요. 오히려 이제 환경보존용이라든지 공공용 그 토지 확보에 대해서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어떤 그 노력을 더 기울인다면은 이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어떤 용도를 정확히 전환시킨다면은 분명히 이게 나중에 환경보존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는 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높다고 봅니다. 네, 고태민 의원께서는 이 제도가 난개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서 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이 비축 토지를 장기 임대 이렇게 하는데 이제 투자 유치는 사실상 이 장기 임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우선 부동산을 가져야 우리가 이 대출도 받고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시설을 하는 인허가 과정에 있는데, 공유세안에다가 우리 사유시설물들을 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제주도에도 이 비축 토지를 임대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형 이런 것들은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그 법적이 국가적인 그 중앙적인 법들이 좀 모순들이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광시설이라든지 투자 유치에는 어떤 그 입지가 사유지 자기 이름에 있어야 어떤 이 자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난개발 하는데 난개발이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차이가 있지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은 난개발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파헤쳐지는 것이 난개발이지, 우리 도가 지금 추진하는
관광지라든지 유원지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그 도시계획 제도에 따라서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난개발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 어떤 그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법적으로 난개발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축 토지를 가져 있는 게 다 개발할 것이 아니라 비축 토지 중에는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보존해야 될 토지도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많은 그 유원지나 관광지가 계획이 돼 있어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비축 토지를 가져가지고 도에서 유치하는 건 없을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비축 토지를 많이 비축해뒀다가 필요한 사업 꼭 우리가 제주도가 미래 발전을 위해서 먹어 살 수 있는 이 어떤 그 계획이 나오면 그때 이제 해도 늦지 않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의견을 좀 좁혀야 되겠습니다. 비축 토지를 매각함으로 해가지고 난개 개발을 부추기는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김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지 비축의 원래 지금 여기서 목적이 합리적인 투자, 합리적인 투자시 활성화 이런 것을 지향해서 이 비축 토지를 개발 사업 용도로 이렇게 만든 게 이번 비축 토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연 보존이 환경 보존이 가능한 지역에 비축 토지를 매입하지 말아라라고 중간에 이제 방침이 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환경 보존 용지로 매입하는 용지하고 구분이 지어야 되는데 개발이 가능한 지역만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비축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당초 도입 목적에 그래서 여기도 152조의 운영 근거가 있습니다. 특별법에 보면은 투자 가격을 안정화한다든가 또 개발 용지 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한다든가 또 바람직한 개발을 한다든가 또 공공시설에 원활한 추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 규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운영 규정에 따라서 심의를 하고 진행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제주도정이 이게 보존용지냐 또 투자용지냐 해서 이걸 제외시키고 하는 바람에 좀 그 임대 방침이 했다가 또 매각했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사회에 사실 혼란을 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비축에 대해서 근거를 정확하게 만들고 아까 우리 좀 전에 뭐 이제 우리 문의자님께서도 말씀했지만은 지역 주민들에게 투자 유치를 하는 용도가 왜 우리 도정에서 토지를 사가지고 그걸 해주느냐.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투자 유치가 어려울 때 제주도에서 투자 유치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이 비축 토지를 해서 어려운 투자자들에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고용 창출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비축 토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용도 변경, 용도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승찬 국장님 이런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예. 뭐 비축토지 제도에 대해서는 앞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거두절미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비축토지 제도를 2007년도부터 운영을 해오면서 사실상 비축토지 처분을 한 건 이번 그 지난 7월 26일 사상 처음입니다. 이제까지는 뭐 임대라든지 그런 뭐 보존 토지만 갖고 활용을 되었고 사실상 지난 7월 26일 날 처분을 처음으로 했는데 그동안 비축토지 제도로 인해서만 난개발을 부추긴다 그런 여론은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희들은 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비축토지 매입 과정에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오히려 우리 도에서 매입을 했다가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도 오히려 우리 도에서는 매입을 해서 비축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하나 이제 토지비축위원회라는 이게 해당 위원회죠. 이를 통해서 비축토지의 처분을 결정하고 있는데 사실 이 과정의 결정이 공론화에 조금 모자라다. 공론화가 제대로 되지 있지 않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문상빈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토지비축위원회가 뭐 이제 10인 내 부지사께서 이제 위원장으로 이제 해서 이제 뭐 도의원분 이제 최근에 4명까지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시민단체까지 포함해서 한 10인 내로 구성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관계부서의 실국장까지 포함하면은 현재 담당 부서의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거의 뭐 4-5명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사실상 그 공동으로 토지 구입을 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하고 JDC까지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토지공사하고 JDC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비축 토지에 관련된 매입과 매각에 관련된 그 결정 내용들이 도민의 정확한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입장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좀 우려가 되고요. 또 사실상 그 결정 과정이라든지 그 결정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게 사전에 뭐 공지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땅에 어떤 용도로 어떤 식으로 어느 위치에 어느 기업에 매각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입장들을 사전에 뭔가 그 공유를 하고 한다면은 충분히 우리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토지비축위원회에서 바로 단독으로 결정을 해서 결론을 내릴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김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론화 과정이 모자라다. 공론화 과정이 모자란 건 사실이고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해가지고 토지도 개발 가능한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고 또 이 사업자에게도 공개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이 사업자들이 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정말로 중요한 사업, 도민에게 이득이 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공공적인 사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론화시켜서. 그래서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뭐 우리나라 전체든 전 세계든 이렇게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 투자 유치 사업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토지 비축제를 활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공론화 과정이 되게 필요하고요. 또 어차피 이제 저번에 애월복합 단지 거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의를 해서 했지만은 그쪽에서도 사업에 토지가 사실 부적절하다고 해서 이제 다시 취소했다가 다시 이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아마 그런 공론화라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런 비축 대상 토지 범위나 유형 등의 어떤 기준이 좀 불명확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도정에서 도정지문을 통해서도 원희룡 도지사는 의회의 의결 심의는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왜냐하면 신속하게 매입하거나 또 신속하게 또 이렇게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면 중앙이나 또 우리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공유재산 심의는 모두 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만 토지비축제의 투자 부분은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원희룡 도정에서 그런 제안도 했고 했는데 어쨌든 위원회의 기능 보강을 더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도의원 4명에 뭐 여러 가지 시민단체 위원도 있고 한데 거기에 전문가들까지 포함해서 위원회 기능을 조금 더 확장하면 아마 그러한 부분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그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에서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저는요. 네. 이 다른 거는 몰라도 투자 유치 활성화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자체를 하면 도의회 동의를 받게 되면은 도의회 의결을 받게 되면 이거는 투자 유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의회에서는 절대 이거는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남을 경우에 다시 거론하기로 다른 하고요. 부분하고는 예, 얘기하고요. 고태민 의원께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처음 이번에 매각 결정이 난 거예요. 비축토지 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불가피하게 실이 매각 아니면은 안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이뤘기 때문에 이번 매각 결정이 됐다고 저는 봐지는데, 근데 안 될 될 때까지 과정을 이게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실이 발표가 안 됐다는 거죠.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비축 토지를 우리가 지금 계속 해마다 한 200억 정도로 해서 비축 토지를 땅을 계속 사서 제공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매각 결정된 바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린 에코힐딩 복합단지와 그 다음에 국제 복합 문화복합단지가 들어서면서 이 땅을 이렇게 비축 토지를 결정하게 된 배경을 이것들이 좀 우리 한 2년 동안 와 있는데 이게 한 번도 언론에 노출이 안 됐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상가목장단지 땅을 사면서도 이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이게 분명하게 시점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다. 아니면 우리가 비축 토지 말고 공유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땅을 교환할 수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했는데 부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고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입니다. 이승찬 국장님, 이 공론화 과정 부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사실 다 비축토지심의위원회를 1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현재 한 11명으로 구성은 돼 있습니다. 저희들
도의원님들 한 4명하고 아까 문상빈 대표님께서 뭐 공무원 한 4명 정도 들어가지 않았겠냐 말씀드리지만은 공무원 한 2명밖에 안 들어가고 민간인으로 한 4명이 지금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 뭐 공론화라기보다도 뭐 객관적인 심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적으로 어느 시점에 어느 단계에서 공론화가 필요할지 그거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런 처분 문제가 다시 발생했을 경우에 심의위원회 의결을 하기 전에 공론화했을 때 그랬을 때 그 공론화 결과에 따라서 심의위원들의 심의에 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심의가 끝난 후에 또 공론화했을 때 그랬을 때도 이제 심의가 다 마무리된 상황에서 공론화에 불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론화의 방법이라든지 공론화의 시점 그런 거는 저희들이 신중히 판단을 해서 행정에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제 비축토지제가 실시된 지 이제 10년이 됐는데 이게 도민들의 귀에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죠. 알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비축토지를 사든 팔든 그 목적은 이제 사업성에 못지않게 공공성이 중요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개발 가능 토지를 미리 사뒀다가 사업자에게 되파는 이 행위, 토지 비축제가 오히려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매입과 매각 과정에서 뭐 도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 너무 과도한 표현 같습니다는 그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승찬 국장님,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들 뭐 토지 비축 제도를 가지고 도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상 그거는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희들 전체 비축 토지 한 154만 1,000평방미터 중에 지금 보존용 토지라든지 그 주차장, 공원, 녹지 조성 등 공공용으로 지금 한 28%인 한 43만 5천 평방미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공공성을 저희들 중시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비축 토지를 이제 매입이나 처분하는 과정에서는 매입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매입 대상과 우선순위를 정해서 앞서 말씀드린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모 또 절차를 거쳐서 매입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처분도 이제 위원을 의결을 거쳐서 처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처분을 뭐 매입을 하든 처분을 하든 어떤 뭐 입찰 방식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을 뭐 부동산 장사하듯이 가격을 뭐 취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감정 가격을 근거로 해서 취득과 매입을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업을 하고 있다는 오해는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희연 의원님, 그 공공성의 문제 그리고 이 매입과 매각 과정, 뭐 토지 비축 위원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축 토지가 개발 용지뿐만이 아니라 공공수익 이득을 위한 용지로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정된 재원으로 토지를 이제 매입할 수도 없고 무분별하게 또 이 토지 이용 계획이나 수요 예치 등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범위, 규모, 또 선정 기준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마련해서 진행할 필요는 있다고 좀 봅니다. 그리고 이 어떤 용도 결정을 통해서 공공성을 할 때는 토지 임대주택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이 비축토지를 그 공공성에 임대해서 50년 지금 50년에 한 번 더 연계해서 50년 또 50년 연계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걸 해서 공공성에 관련된 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활성화시키고 또 향토산업 육성 사업이라든가 또 공공성이 강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 토지 비축을 활용한다 그러면 토지 비축 제도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너무 투자유치에 한계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회에서 의혹 제기를 많이 해서 아마 도에서도 이번 7월 28일부터 이 투자유치과에서 다시 세정과로 공유재산 관리과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의를 좀 불식시키고 공유재산 차원의 이런 어떤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의 제도적 관리 방안만 마련한다 그러면 토지 비축제가 굳이 뭐 우리 도가 어떤 이 비싼 땅을 자꾸 올라가는 땅값이 요즘 엄청나기 때문에 사서 정말로 필요한 공공성이 필요한데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문상빈 대표도 같은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공공성을 말씀하시는데 그 토지 비축 제도가 지금 공공성 용도로 해서 뭐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방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공공 용도를 활용한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왜 도정이 나서서 일반 개인 그 개발 사업자에게 더군다나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그 어업리에 이제 중산간에 위치한 살로도로 바로 밑에 인접한 곳인데 그렇게 경관이 우수한 지역의 땅을 굳이 더군다나 그 청봉 같은 경우는 아까도 앞에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그 피해를 받는지에 대한 확인을 정확히 이제 도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왜 특별한 보상을 생각해서 대체 용지를 더 줘야 되는지 이미 그에 대한 충분한 그 현금가로서 그 어떤 토지 매입가에 대해서는 지불을 했는데 다시 거기다가 다시 어떤 특별한 보상을 이유로 대체 토지를 준다는 게 더구나 더 큰 토지를 준다는 게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특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랜드 그룹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013년에 이제 그 공모를 통해서 매각이 결정돼 가지고 땅을 줬는데 30개월 동안 아무런 계획을 잡지 않고 개발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 이렇게 사업권을 처리한 건데 다시 또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이 없이 사업자에게 재허가되고 재매각이 되는 게 저는 이런 식의 어떤 토지 활용이 공공성을 강조하는 그런 비축토지 제도에서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비축 토지를 보면 이제 개발과 공익 사업에만 한정된 그러한 비축 토지들이 이제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 비축 토지를 좀 더 다양화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까 김의원 의원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좀 축약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좀 전에도 좀 얘기했지만은 토지 비축을 너무 개발 용지에 또 공공성 용지에 한정된 것이 아니냐라는 아까 의견들이 아까 우리 문 대표께서도 말씀했기 때문에 이 토지 비축과 관련해서 그 특별법 152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효율적 개발 공급 또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 목적으로 비축토지 용도를 개발용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이제 아까 환경보존용 용지 또 공익적 용지 또 곧자왈은 곧자왈 조례로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 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개발 용지 이렇게 해서 구분 지어 버리면 아까 같은 논란은 많이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형 가치 있는 것은 보존형 가치 있는 용지로 이렇게 별도의 이렇게 세목을 정해 가지고 진행하면 뭐 대규모 마을 공동 목장을 내서 매입해 가지고 자연 환경 가치가 있는 데는 또 자연 환경 가치 있는 데를 보존하고 이렇게 하면 뭐 문제가 없을 거고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 뭐 이제 스웨덴, 일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목적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예. 그 고태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그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법으로 이 비축토지 제도가 맞게 우리 가고 있느냐. 저는 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공공용지 보호입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특별회계가 있는 공영 주차장 회계가 있어요, 별도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녹지 공간 조성 이게 재활용할 수가 없는 땅들입니다. 비축토지라는 것은 그것을 샀다가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비축토지예요. 이 목적대로 가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 이승찬 국장님, 그 너무 개발과 공익 사업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 사실 개발하고 공공용으로만 법의 근거는 돼 있었지만은 지난 14년도에 도민 여론사에서 보존용 토지도 매입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 내부 규정을 마련해서 보존용 토지도 이제 매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14년도에 보면은 곧자왈 지역하고 절대 상계 보존 지역 한 33필지에 54만 5천여 평방미터가 현재 있는 14개소의 비축토지 중에 5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용으로 개발도 할 수도 없고 공공용으로 개발도 할 수도 없는 그런 비축토지가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14년도에 이 매입을 했는데 16년도에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이 보존용 토지를 매입한 거는 특별법에 명시된 비축토지 제도 운영과 맞지 않다. 아시는 것처럼 특별법에는 개발용하고 공공용으로만 취득을 하도록 돼 있지 보존용으로는 매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에서 정한 목적대로 활용을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작년도부터는 또 저희들이 보존용으로 매입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으로 이제 특별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죠. 네, 아까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조정을 정해서 그런 네, 거는 이제 좋습니다. 앞으로 법을 개정하면서 해나가야 될 사항이 사실은 시민사회단 문상빈 대표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곧자왈 한평사기라든지 이런 운동들을 해왔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곧자왈이라든지 오름이라든지 대부분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토지 비축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공공이 이제 매입을 해나가는 것은 뭐 당연히 바람직한 얘기고요.
특히 이제 마을 공동목장 같은 경우도 계속 그 대규모 개발의 유혹에 이제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을 공동목장 같은 경우도 도가 매입을 해서 그 운영을 이제 마을에 다시 맡기는 방식으로 해서 나간다면은 마을 공동목장 같은 경우도 도가 좀 적극적으로 매입 의사를 좀 밝혀서 좀 그렇게 해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어떤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좀 신속하게 좀 개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문 주상절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영이 지금 개발하려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또 모라 광란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사업이 좀 도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이 지역만큼은 좀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도가 나서서 사업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다시 그 어떤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고려해볼 필요 있다 봅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토지 비축제의 장점을 살리고 그리고 개발 사업 수익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할 수가 있다면은 그러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서 이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방안들이 있을지 고태민 의원님부터 먼저 말씀해주세요. 예, 우리 이번에 이제 공유 재산하고 비축 토지가 이제 한 부서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국가에도 이 국유 재산은 한국 자산 관리 기관에다가 만들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제주도 그 공유 재산 그다음에 비축 토지 같은 게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땅도 지금 공무를 하고 사는데 공무를 한다는 자체가 좋은 땅이 들어오겠습니까? 제주도가 필요하고 이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땅들이 널없이 많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그 법원에서 경매하는 땅들도 유심히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땅에서 이것을 민간에 넘기는 것보다 우리 도가 먼저 사야 되겠다 하는 이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자산 관리 공사가 빨리 생겨야 되겠다. 공사가 못 생기더라도 우리 우리 도의 산나에 이제 공사라든지 재단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업무를 맡겨서 이런 일을 하도록 하면 된다, 저는 생각이. 예, 김 의원님은 고태민 의원님도 말했지만 사실 그게 전문가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순환 보직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니까 부동산 전문가라든가 이에 투자 개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사업 목적을 했을 때 사업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2002년도에 우리 국제다유시가 출범하면서 투자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 투자자치의 목적은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고용 창출이라든가 지역 어떤 그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이 부분을 제대로 잘 활용하고 제도에 대한 도입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자본 투자하는 방식이 틀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용 창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투자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제주도에서 비축 토지를 제공할 때는 제주도민들에게 그만한 충분한 이득이 없다 그러면 도민들의 반발은 당연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를 비축 토지를 제공했을 때는 이 고용 창출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고용 역량 평가 제도를 시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화역사공원에 지금 고용 역량 평가 제도를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데 제주도민들의 5,0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고용 역량 평가 제도를 국가에서 진행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고용 역량 평가 제도를 여기에 도입해서 지역 주민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서 철저하게 진행한다 그러면 토지 비축제의 문제점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해결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론을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보충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이제 1분씩만 우리 문상빈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일단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일단 그 토지 비축 제도의 지금 그 개발 용도로서 매입과 매각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좀 폐지를 하고 환경 보전과 공공용으로 이제 토지 비축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환경 보전용으로 매입을 한 다음에 그런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그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면 워낙 경관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마을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수익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충분히 나오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제대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승찬 국장님 마무리 발언 1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토지 비축 제도가 많은 논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저희들 그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는
좀 모호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뭐 매입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매입 우선순위 같은 거를 정해서 이제 기준이 설정이 되고 있지만은 이 처분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경우에 뭐 비축토지를 처분을 하는지 그런 기준이 사실상 정립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정립도 해나가고 또 처분된 이 토지에 대한 이 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는 하여튼 제주도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 의원님. 예, 뭐 토지 비축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환경보존 용지라든가 또 공공용 토지 비축 용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서 목적을 좀 구분해서 특별법에 개정을 한다 그러면은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토지를 활용하면 될 것이고요. 또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우리 예를 들면 아까 스웨덴, 일본, 뭐 영국 이렇게 또 프랑스 이 지역도 도시개발 관련된 목적이라든가 또 환경보존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잘 이제 벤치마킹해서 활용한다 그러면 이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진행되는 도민의 이득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지 이 좋은 조례를 꼭 폐지하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모색하지 않고 없애버리는 우려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합니다. 예, 고태민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그 비축 토지 조례가 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없는 것은 공유시장 관리계획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지금까지 비축 토지를 관리해 왔는데 우리 어음에 이번에 그 비축 토지를 매각을 하고 있는 39만 2천 평방미터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불가피하게 수의 계약을 하게 된 배경, 그다음에 과정 등을 상세하게 도민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은 이 특혜십이라든지 도민들이 오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국장이 나오셨는데 이 업무가 이제 또 딴 데로 넘어가고 있지만은 정말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그 매각이 이루어지기 전에 좀 설명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들고 비축 토지는 정말 이게 그 필요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연간 100억 내지 200억 이렇게 토지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 100억, 200억 들여서도 요즘 토지 가격이 워낙 비싸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효율적인 땅을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땅들을 우리가 좀 매입을 하고 그다음 매각도 신중을 해야 된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공개 경쟁 입찰이라든지 공모를 해야 됩니다. 이 땅을 뭐를 해야 될 것인지 그걸 지정해주고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된다, 매각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토론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토지 비축제는 토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공급으로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땅을 매개로 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개발 사업자를 위한 토지 비축제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